예,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30페이지 유교 건축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고려시대 때 마루와 온돌이 한 지붕 아래로 들어오는 최초의 사례가 뭐다? 최초가 아니죠. 현존 최고 맹사성고 때 얘기를 했습니다. 마루라는 거는 그죠, 관원선제이다. 특히 제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죠, 유교적 풍습이다. 그래서 가묘나 사당을 별도의 별채로 두지 못하는 일반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마루에서 제사를 지내고 혼례도 지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유교 건축 뭐 딴 거 없습니다. 다 얘기했죠. 아까 읍성에서 3단 1묘 얘기했습니다. 문묘. 그쵸? 1묘에서 문묘가 3단은 뭐가 있었죠? 사직단. 그쵸? 성황단. 그쵸? 그런 거 있었고 여단도 있었고 그쵸? 그래서 3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유교 건축이 뭐냐? 종묘와 사직 얘기했습니다. 종묘. 우리 그 종묘 같은 경우에 뭐죠? 역대 왕들의 그쵸? 신의를 모아놓은 게 종묘죠. 제사 지내는 곳입니다. 사직 뭐죠? 사직단. 곡식의 신 사. 그렇죠. 그리고 아니 토지의 신 사단. 그리고 곡식의 신을 모이는 직단이 있다. 이 얘기를 드렸고 사단이 동쪽이다. 높으니까. 그리고 직단이 서쪽에 있다. 그 한양 같은 경우에는 사단과 직단을 분류해서 단이 두 개인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사단과 직단이 합쳐져서 단이 하나인 경우가 많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문묘가 있고요. 문묘가 있고요. 또 뜨네. 그래서 이제 문묘가 있고, 그쵸? 뭐 사당이나 가면이나 같은 얘기고요. 아까 얘기했습니다. 단으로는 사직단이 있고, 뭐 원구단, 하늘의 신한테 지내는 원구단, 선농단, 그쵸? 여기서 해서 끓여 먹었대서 설렁탕 뭐 이런 얘기도 나오죠. 풍년을 기원하는 거 맞습니다. 누에농산, 그죠? 선잔단 이런 거 있고요. 비바람, 풍운, 내우단. 외우실 필요 없어요. 그냥 가볍게 보입니다. 기우제 지내는데 우사단, 그렇죠? 비우자죠. 말 조상씨는 마조단,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이 이제 중요한 건데 정신 바짝 차리고 쫓아오십시오. 정신 바짝 차리고 쫓아오시면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쫓아오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게 우리나라 최초의 서운인 백운동 서운이에요. 우리나라 최초입니다. 우리나라 최초. 우리나라 최초. 백운동 서원이에요. 근데 이거 이름이 나중에 바뀌어요. 사액을 받어요. 이 사액이 뭐냐면은 국가에서 토지와 노비를 내려주는 걸 사액이라 합니다. 그래서 사액을 받으면서 국가 공인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름이 바뀌어요. 소수서원. 우리나라 최초의 소수서원이에요. 그러니까 소수서원은 여러 개가 있어요. 이건 제1소수서원입니다. 사액을 받는 사액서원이면서 소수원으로 이름이 바뀌어요. 사액이 뭐라고요? 국가로부터 토지와 노비를 하사받는 거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소수서원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소수서원이라 많이 부르죠. 이 백운동 서원은 처음에 어디 지어지게 되면은 숙수사라는 절터에 지어져요. 숙수사 절터. 제가 말씀드렸죠. 서원은 사립, 향교는 국공립기관인데 국공립교육기관인데 서원은 사립교육기관이에요. 자기 시족들, 그쵸? 자기 문중을 위해서. 그래서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생기는데 주로 옛 절터에 많이 생겨요. 옛 절터. 아니나 다를까 백운동 서원은 그 절의 중에서도 숙수사라는 절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 절터에. 다 시험해 놨어요. 누가 건립했냐 하면은 주세붕이 건립을 합니다. 다 외우셔야 돼요.
풍기 군수예요. 주세붕이 건립을 하고 누구를 모시느냐? 안양을 모십니다. 안양. 고려 유학자입니다. 안양을 모십니다. 조선시대 서원이지만은 고려시대 때 유학자인 안양을 모셔요. 안양. 고려 유학자예요. 잽싸게 쓰고 계시죠? 고려 유학자 이렇게 쓰고 계시죠? 당연히 써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흐름이 안 깨져요. 복습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게 강당이에요. 강당. 재밌죠? 강당이 동양입니다. 그렇죠? 남양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당이 여기 있어요. 사당이. 우리가 흔히 아는 서원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 기숙사인 서재와 동재가 여기 합쳐져 있어요. 이 건물입니다. 서재 플러스 동재가 합쳐져 있어요. 이런 모습들을 한번 보시고, 이 최초의 서원입니다. 그런 이후에 한번 여러분 그 프린트물이 있죠? 프린트물 보십니다. 그래서 이제 프린트물에 보면은 이게 뜰 거예요. 이제 한국 건축사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이거 무지막지하게 중요합니다. 무지막지하게 중요한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그 조선시대 때 상황을 보면요. 관직에 나가기 위해서 해야 되는 단계들이 있어요. 처음에 어릴 때는 서당을 다니고요. 서당을 거친 이후에는 향교 또는 서원을 거쳐요. 그런 이후에 속과라고 그러죠. 생진과라고 그러는데 생원과 진사를 뽑는 시험이에요. 이거에 패스하면 성균관으로 넘어갑니다. 성균관 유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 후에 대과를 보고 관직에 나가요. 대과를 보고 관직에 나아갑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그래서 이제 서당은 각 마을마다 있잖아요. 하늘천 따지 하면서, 그쵸? 댕기머리하고 애들이 배우죠.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향교인데, 향교는 국공립 교육기관이고, 이건 사립 교육기관이에요. 서원은. 이 부분이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향교와 서원은. 향교는 국공립, 나라에서 지은 거고요. 나라에서. 서원은 사립이에요. 각각 씨족들, 양반들이 자기 문중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막 기숙학원처럼 운영을 합니다. 많이 정계에 진출시켜야 뭐예요? 자기 문중에 힘이 세지는 거 아니에요. 관직에 많이 가야. 그래서 스파르타식으로 기숙 스파르타 학원처럼 가르칩니다. 그래서 막 기숙사처럼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보면은 19세기 때는 세도정책, 완전히 그때는 장악을 한 이후에는 기숙사도 없애버려요. 그땐 공부할 필요가 없어. 무조건 그냥. 뭐 그런 거 있는데, 그것도 제가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걸 아시는 상태에서 지금 연락에 메모하고 계시죠? 그거 중요합니다. 아시는 상태에서 이 얘기를 해볼게요. 화면상에선 좀 작게 보일 텐데, 여러분 이거 프린트 보면서 하셔야 됩니다. 한번 쫙 이렇게 해볼까? 이러면 좀 커지나요? 예, 좋습니다. 향교는 뭐라고 그랬어요? 국공립. 그쵸. 국공립 교육기관. 서원은 사립 교육기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향교부터 보겠습니다. 그 서원은 실제로 그러니까 향교가 먼저예요. 향교가 먼저로 조선 정기가 이렇게 쫙 진행되다가 이제 16세기부터 이제 사림이 장악하게 되면서 서원이 완전히 웅성화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의 시기적인 차이가 있어요. 향교가 먼저입니다.
이게 보시면은 이게 이제 향교의 전형적인 모습인데 보시면은 이쪽이 제한 공간, 제사 지내는 공간이라는 뜻이죠. 이쪽이 강학 공간, 공부하는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강학 공간. 어디가 높아요? 윗부분이 높아요? 아랫부분이 높아요? 여러분. 평지에서는 전면부가 위계가 높은 곳이에요. 경사지는 어디죠? 뒤쪽이 위계가 높은 곳이에요. 이걸 평지라고 따지면은 앞부분이 위계가 높은 곳이에요. 그래서 대성전이 공자 등한테 제사 지내는 곳이 제한 공간이 앞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초기의 향교 같은 경우에는 어찌 되느냐 하면은 전묘 후학이에요. 앞에 묘가 있고 뒤에 공부하는 학이 있다. 그래서 전묘 후학. 왜 그러냐면 평지고 대도시이기 때문에 평지는 앞부분이 그 유교적인 거는 공부보다도 제사가 우선시 되는 겁니다. 제사가 최우선이에요. 조상 모시고 그리고 공자한테 제사 지내는 게 최우선 되는 거예요. 일단 내부를 한번 들여다볼게요. 대성전 같은 경우에는 누구를 모시고 있냐면은 위패를 공자 플러스 사성이라고 그러죠. 내 제자 사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 여러 유학자, 중국 유학자들을 모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5명 이상이에요. 그렇죠. 대성전 같은 경우에는 공자와 그 네 제자 사성이라고 하고 그 외에 여러 제자들을 모셔놓고 이렇게 대성전입니다. 그 동무는 뭐냐 하면은 중국 유학자들을 모셔놓은 게 동무예요. 서무는 한국 유학자, 고려시대 유학자, 뭐 안양을 모실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아까 봤잖아요. 백운동 서원, 소수원으로 이름이 바뀌는데 안양을 모셔놨잖아요. 고려 유학자인. 그러니까 중국 유학자를 더 높이 봤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동무에다 모신 거 보니까. 왼쪽이 더 높잖아요. 그리고 명륜당은 공부하는 강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실. 그 동제나 서제는 기숙사예요. 기숙사. 먹고 자는 곳이에요. 학생들이. 그 동제는 선배들 기숙사고요. 서제는 후배들 기숙사입니다. 고학년은 동제에 먹고 자고 기숙사에서 그리고 저학년은 서재에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아주 중요합니다. 그 정도 알아두시고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평지라면은 앞부분, 뒷부분보다 앞부분이 더 위계가 높은 곳이기 때문에 전묘 후학이에요. 묘를 앞에다 놨다는 거예요. 제사 지내는 공간. 그리고 전제 후당이라는 게 나오는데 뭐냐 하면은 강학 공간에서 기숙사를 앞에 놨느냐 아니면 강당을 뒤에 놨느냐 뜻입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이게 향교의 배치인데 전제 후당. 제가 앞에 있죠. 그래서 전제 후당입니다. 이거 보시면 그래서 전학 후묘 의 배치를 띄고 있는 것들은 전부 대도시예요. 서울, 나주, 경주, 전주 전부 제도시 평지잖아요. 그래서 다 전제후당의 전묘 후학의 형태를 띱니다. 이제 처음에는 이제 여기서부터 대도시부터 시작했는데 나중에 중소도시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중소도시로 갈수록 평지를 확보하기 힘든 읍성들이 많아요. 그렇죠? 읍지들이 많아요. 그래서 경사지에 있는 경우도 많아요. 산들이 막 있고 그런 경우에서는 얘기가 달라져요. 거기서는 학이 뒤로 가요. 학이 앞으로 가요. 묘가 그러니까 위계가 높은 곳이 뒤쪽이에요. 산 쪽, 경사지는 뒤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묘가 제일 중요하다 했죠. 제사 공간, 제한 공간이. 그래서 유교적인 것을 하기 때문에 전학 후묘의 형식을 띠게 됩니다. 전학 후묘의. 그러니까 경사지는 이제 소도시가 되겠죠. 예, 소도시에는. 예, 그 정도 알아두시고 이제 중요한 게 있죠. 뭐 자학 우면 이거는 모르셔도 되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까 전제 후당 이게 이제 원칙인데
전형적인 이제 향교에서 기숙사가 앞에 있고 강당이 뒤에 있는. 그래서 원칙은 영남 지방이 쫓아갑니다. 근데 호남 지방은 예외예요. 전당 후제예요. 그러니까 강당을 여기 놓고 기숙사를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예외인 거예요. 예외. 그 호남 지역이 예외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대구, 밀양, 청도 다 영남, 경상도에 있는 거죠. 근데 전라도에 있는 그 장수양교, 공항교 얘네들 진짜 중요합니다. 맨날 시험에 나는 거예요.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전당 후제 형식을 띠더라 이렇게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강릉항교도 강원도에 있지만은 전당 후제를 쫓아가고요. 경상도에 있음에도 영천항교는 전당을 쫓아갑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장수, 공항교는 맨날 시험에 납니다. 끝. 아주 깔끔하게 설명이 됐습니다. 이제 서원으로 가겠습니다. 서원도 비스무리합니다. 사립학교라고 말씀드렸죠. 주로 어디에 만들어진다고요? 그렇죠. 옛 절터, 옛 사지에 많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되고요. 이 서원 같은 경우에는 어디냐 하면 사실은 최초는 어디서 왔냐면 중국의 송나라 주자학이라고 그러죠. 주자를 모시는 백록동 서원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받아들인 게 아까 말씀드린 백운동 서원입니다. 최초의 서원. 그래서 백운동 서원이 있었죠.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디에 세워졌다고? 절터. 어떤 절? 숙사 절터 세워졌고. 그리고 나중에 이름이 바뀌죠. 사액을 받아서. 사액이 뭐라고요? 노비와 토지를 나라로부터 하사받는 것. 그래서 소수서원이 되고요. 누구를 모신다고? 그렇죠. 고려 유학자인 안양을 모신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보셨듯이 배치가 이런 배치던가요? 아니죠. 강당 같은 경우에는 동양으로 돼 있고, 그렇죠? 위에 동제와 서제는 하나로 합쳐서 한 건물이고, 사당은 오히려 저 동쪽에 가 있고, 막 비대칭이죠. 전형적인 형식을 안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자유비대칭이라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되고, 더 중요한 얘기를 안 했네? 서원 같은 경우에는 이 사당에 누구를 모시냐 하면은, 아까 향교는 공자를 모시기잖아요. 공자를 모시니까 공자와 사성과 그의 제자들, 그리고 그래서 동무와 서부가 필요하죠. 그 밑에 누가 있어요? 중국 유학자, 한국 유학자. 근데 서원 같은 경우에는 출발이 달라요. 바로 직계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사당에 한국 명언을 모셔요. 명현. 한국 유학자를 모신다는 뜻이에요. 아까로 안양으로 따지자고요. 그러면은 동무와 서무에 모실 사람이 없어요. 제일 밑에 직계를 모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동무랑 서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아니 고조 할아버지를 제사 지내야 증조도 모시고 직계 할아버지도 모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출발이 바로 직계 할아버지면은 그 이후에 모실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무 서무는 당연히 없는 거예요. 한국 명연을 출발점으로 하기 때문이에요. 예, 그 정도 하시고요. 이제 봅시다. 16세기 말에 사림이 장악을 해요. 16세기 말에. 이 얘기는 꼭 뭘까요? 일당 독재가 시작되기 때문에 뭐가 중요해요? 공부하는 게 일당 독재로 정권을 다 잡았어요. 장악했어요. 그러면 뭐가 더 중요할까요? 제사 지내는 게 중요해요?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해요? 공부는 정권 잡기 위해서 관직에 나가기 위해서 했던 건데 그렇죠? 그래서 공부할 필요가 없어져요. 없어지는 게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강학 기능보다는 제양, 결속력을 더 다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제사 지내는 제양 기능이 더 강화돼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16세기 말에
사림이 장악을 하고 한국사에서 많이 배웠죠. 그때부터는 강학 기능보다 제한 기능이 더 대두가 됩니다. 하나 또 기억해 놓으셔야 될 게 아까 넘버원 서원이 백운동 서원 소수원이라고 얘기했는데 넘버2가 남계 서원이에요. 이때부터는 전형적인 전학 후묘와 전제후당, 서당의 전형이 형성이 됩니다. 전학 후묘를 띌 수밖에 없는 게 출발점이 여기에 뛸 수밖에 없는 게 서원은 옛 절터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디야? 앞이 높은 곳이에요? 뒤가 높은 곳이에요? 뒤편이 높은 곳 아니에요? 거기에 뭐가 있겠어요? 묘가 있겠죠, 묘. 그죠? 제한 공간 뒤에 있겠죠? 강학 공간 앞에 나오고. 그 전학 후묘가 원칙이에요. 출발점이. 예,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전제후당, 전당후제 얘기했는데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향교랑 똑같아요. 원칙이고 영남지방에 많아요. 전제후당이 이런 거. 전제후당이. 근데 호남지방 같은 경우에는 전당후제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호남에 있는 장수항교, 고흥항교, 피람서원 얘네들은 매년 시험 나요. 매년. 얘네들은 팍 하고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빡빡 하고. 예,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이제 19세기가 됐습니다. 19세기가 어떤 시대예요? 한국사적으로. 세도정치, 개판 5분 전이 아니라 이제 개판이 된 상태죠. 이때는 강학 기능이 더욱더 감소합니다. 그래서 동제나 서제가 감소하는 기능을 없는 경우가 생겨요. 소멸. 이게 기숙학원인데 이제 출퇴근 학원으로 바뀌는 거예요. 원래는 기숙학교였는데 출퇴근 학교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기숙사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강학 기능이 감소해서 이제는 출퇴근하면 돼. 옛날에 기숙하면서 거기서 먹고 자면서 이렇게 공부했는데 그래서 동제나 서제, 후기에는 소멸되는 경향을 보인다. 깔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예, 아주 중요해요. 이거를 이렇게 설명해 낼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이제 어려운 곱이 이게 초반에 많아요. 제가 욕심이 많아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예,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뭐 텍스트 뭐 특별한 거 없는데 뭐 한번 키워드 위주로 보죠. 아까 이제 향교 중에 이제 서울에 있었던 거는 뭐냐 하면은 그게 이제 성균관이 되는 거죠. 그렇죠? 향교 중에 서울 향교 중에 성균관이 있는 거죠. 그렇죠? 뭐 이제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예. 그 명륜당이 있고 이 문면 대성전을 얘기합니다. 대성전이 있고 뭐 이렇게 하고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는 향교라고 명칭이 붙는데 향교가 있을까? 예. 이제 관악이라고 있죠. 국립교육기관 제한과 강약으로 놓치고 예 그렇죠. 기숙사인 동서제가 있고 다 했습니다. 전묘 후학 얘기 다 했고요. 뭐 전학 후묘 얘기 다 했습니다. 그 제 강의 들었으면 다 이해가 되셨을 테고요.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서원은 사학이고요. 그렇죠? 전학 후묘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한국명연 다. 이 동서무가 없다 얘기했죠. 왜? 한국명연을 출발을 하기 때문에 직계 할아버지부터 출발하니까 그 밑에 모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제사는 거기서부터 지내기로 했는데. 그렇죠. 향교 같은 경우에는 고조 할아버지 좋습니다. 공자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그 밑에 증조, 그러니까 중국 유학자, 그 밑에 그냥 할아버지, 한국 명연들, 유학자들 이게 있어요. 동무서무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서원과 향교에는 장서각이라는 게 있고요. 장판각이라는 게 있는데 말 그대로 여러분 이게 도서관입니다. 책 모아놓은 거 그런 거 전사청이라는 게 있어요. 이 제사 지내다 할 때 사자예요. 그래서 제사 준비하는 곳이 있고 뭐 고직사라는 게 있어요. 이게 살림도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들이 여기 먹고 자고 하면서 예 거기서 이제 관리하는 도와주는 곳입니다. 그게 고직사라는 게 있습니다. 뭐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뭐 임해전제
지금 이 뭐냐 저기가 안압지인데 뭐 그 동궁이죠. 이제 그쪽 얘기하는 거 화계는 이 계단입니다. 그 꽃으로 이루어진 계단 모양의 사람이 그러니까 다니는 곳은 아니고요. 단차가 있어서 계단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닿는 그런 계단은 아니고요. 이제 보통 이제 화계는 보면은 이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은 앞마당은 비워요. 보이드 처리하고 뒤에다가 화계를 놔요. 뒷마당에. 앞마당은 비우고요. 비우고 뒷마당에 이제 화계나 여러 가지 정원들을 구성하는 게 이게 건물이 있으면은 이게 전통적인 우리 그 조경의 모습이죠. 이 앞마당에다가 수석도 놓고 물기도 좀 놓고 조금 아기자기 이렇게 해놓는 건 뭐죠? 그 일본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거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예, 그 정도 하고요. 다음 넘어갈까요? 제가 아까 안압궁은 했었는데 한번 볼게요. 안압궁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안압궁 아까 했었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프린트에 있죠. 이 안압궁인데 이거 보시면은 어떻게 되죠? 남궁이 있고, 그렇죠? 중궁, 북궁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왕자가 사는 동궁, 그리고 여기 그 왕비가 사는 서궁이 있는데 중요한 게 뭐다? 남궁 옆에 여기에 정원이 있다는 거, 그리고 북궁 위에 정원이 있다는 거, 그렇죠? 위에 무슨 산이 있었죠? 대성산이 있었죠. 이게 3차 노선ing입니다. 그래서 대성산성이 있고 여기서 물줄기가 포곡식이라 물줄기가 쭉 따라오고 여기에 방지, 방영 연못, 사강역, 방지가 있다라는 거 중요하다고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정도 보면 텍스트를 한번 볼까요? 원림과 누정, 이건 뭐 이제 정원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었고. 여러 가지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대강 보시고 열국 시대가 뭐라고요? 그렇죠. 삼국 시대를 얘기합니다. 안압궁, 그렇죠. 3차 도성이죠. 침전 북쪽에, 그렇죠. 북궁 북쪽에 가산, 이제 정원이란 얘기예요. 정원이 있었다. 가짜산이란 뜻이에요. 가짜산. 그 정원을 만들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그런 얘기로 알아두시면 되고. 뭐 여러 가지 있었고, 뭐 백제나 신라는 없었겠느냐? 있었겠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유명한 데가 어디라? 이제 경주 임해전지가 있고요. 그죠? 안압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창덕궁 비원은 비밀의 정원이죠. 아주 유명하죠. 예, 알겠다 이런 뜻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화계. 이렇게 계단이라는 뜻인데 꽃계단, 사람이 지나다니는 계단은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짜산을 만들기도 했고, 별서는 별장을 얘기해요. 별장. 그 경치 좋은 자기 고향에다가 별장처럼 별서를 만들어 놓고 이런 얘기고요. 이 구곡이라는 거는 사실은 구곡의 명칭을 많이 갖다 써요. 9개 골짜기를 이루어진 경치 좋은 곳을 얘기하는데 실제 9개 골짜기가 아니더라도 구곡이라는 그 관용 명칭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좀 골짜기가 몇 개라도 있고 그렇게 해서 강이 흐르고 골짜기가 있고 경치 좋은 곳을 구곡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별장이나 구곡이라는 명칭이 여기서 나온 거죠. 원래는 9개가 있어야 되는데 9개 안 되는 경우도 되게 많다. 그 정도 가볍게 보시면 돼요. 여러 가지 이제 유명한 곳들이 많이 나오죠. 단양, 소세원, 그리고 보길도, 윤선도. 보길도 유원지인데, 예, 윤선도가 세운대요. 그래서 보길도 유원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한번 메모를 좀 해보실까요? 연못을 세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연못 만드는 게. 이게 보통 이제 신선사상 신선 등장하는 건 어디입니까? 도사 나오고 돛을 부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도교나 도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선사상. 흔히들 나온 게 보통 우리나라 연못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방지,
방지에 둥그런 섬, 원도를 둬요. 이게 이제 천원지방.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 그래서 방지가 네모난 거를 뜻하고요. 땅을 뜻하고, 원도는 신선이 사는 곳. 그래서 하늘이니까 둥글다. 이런 거를 얘기합니다. 이런 거를 그래서 방지 원도라고 해요. 방지 원도. 그래서 이게 제일 많고요. 가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방지는 맞아요. 근데 방도인 게 있어요. 이것도 거의 같은 컨셉이긴 한데, 그래서 이거를 방지 방도라고 해요. 얘는 방지 방도는 적어요. 크게 대표적인 게 강릉 성교장. 이런 걸 예로 들 수 있어요. 한래정이 여기 걸쳐 있나 왜요? 이렇게 한래정이 하나 걸쳐 있는데 네모난 섬이에요. 그래서 방지 방도형이 있고 방지 원도형이 있다. 이렇게 이게 원칙입니다. 원칙. 가끔가다 이런 것들이 보인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은 좋습니다. 그리고 정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이제 다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예. 차경이라는 게 있어요. 차경. 일본 놈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정원에다가 그대로 만들어놔요. 차경 정도가 아니라 차경은 빌려오는 거거든요. 시야로서. 근데 얘네들은 아예 그냥 모조품을 만들어놔요. 조그만 산도 만들어 놓고 굽이굽이 정원에다가. 근데 우린 차경. 그러니까 경치를 빌려온다는 뜻이에요. 차가. 임대차 뭐 이렇게 하죠. 차경.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기법들이 있는데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쳐다보는 거죠. 가까운 곳에서 가져오는 것을 인차라고 해요. 친인척할 때 인자예요. 가까운. 인근 지역 할 때. 가까운 경치를 끌어들이는 거. 그러니까 가까운 경치를 마당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시야적으로. 담을 낮추거나 내지 아니면은 담벼락에다가 이렇게 큰 홈을 파거나 볼 수 있게 담벼락 낮추거나 내지 또는 이렇게 문지방에 이렇게 걸터 앉아서 창문을 내다봤을 때 인근 풍경이 들어온 거 인차라고 합니다. 그 먼 풍경이 들어오는 건 뭘까요? 원차. 그렇죠? 원시 그러잖아요. 멀원자. 그래서 원시라고 하고요. 그리고 앞산을 쫙 봤더니 큰 산이 하나 있어요. 이거는 뭡니까? 위에 거를 끌어들이는 거죠. 그리고 앙차라고 그래요. 앙시도가 뭐예요? 앙시도. 올려다보면 가구도 아니에요. 앙시도가. 그렇죠? 이렇게 보면 올려다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앙차는 실제로는 올려다봐서 끌어온다 그래서 앙차입니다. 앙차. 그리고 밑에서도 끌어와요. 마침 우리 집에 약간 언덕배기에 있어. 그래서 저 밑에 강이 흐르는데 그 풍경이 들어오는 거예요. 시야에. 그러면서 마당에 있는 것처럼 풍성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당은 비워놨지만은 시야적으로 뷰포인트를 잡으면서 경치를 끌어오는 심리적인 거예요. 그런 거기 때문에 밑에서 끌어온 건 뭐라고 하죠? 부차. 부수적으로 밑에서 끌어오기 때문에 부차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차, 원차, 앙차, 부차 다 시험에 놨던 거예요. 요런 거랑 이거는 이제 직접적으로 한 공간에서 딱 일어나는 물리적인 직접적인 건데 조금 추상적으로 응시이처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시절이나 계절 변화에 따라 변하는 거예요. 같은 인차라도 봄 경치와 겨울 경치가 다르겠죠? 그렇죠? 아, 여름에는 봤는데 앞에 소나무가 이렇게 했어요. 아니야, 소나무는 잎이 안 지죠. 앞에 뭐 과일나무가 하나 있어서 사과나무가 풍성하게 열매 달리고 여름에는 이렇게 해서 이제 분여를 딱 봤는데 겨울에는 낙엽 다 지고 항상 가지만 남았겠죠. 가끔 뭐가요? 눈이 쌓여 있기도 하고 그런 게 응시처입니다. 그래서 시절이나 계절에 따라서 달라지는 걸 응시처라고 해요. 그래서 총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를 보통
차경이라고 해요.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우리나라의 정원의 기법이라고 합니다. 시험에 잘 나요. 예. 예, 이상으로 이번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